네, 잔명거진 오늘의 첫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정유진 캐스터 준비하셨죠? 네,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이닌 만큼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직장인 명절 스트레스입니다. 이 구직자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취업을 했냐 안 했냐라는 친척들의 화살 공격이었다면 직장인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는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직장인들은 과연 명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일단요, 다들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명절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코치님은 어떤 부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는 다른 건 준비 안 하고요. 예. 봉투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봉투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예. 그렇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봉투는 아니고 5만 원권이 나온 이후로는 5만 원권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5만 원권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로 조카들 주고 있습니다. 조카들도 드리고. 예. 변호사님의 조카가 되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래요. 원장님은요? 저 역시 이제 현금이고 네. 신권을 준비하고 있죠. 신권. 신권 준비하고 예. 용돈을 받을 때가 참 좋았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양가 부모님께 드려야죠. 드려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정유진 캐스터도 많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준비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이셔서요, 이제 엄마 도와서 장도 보고 추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가장 추석답게 또 준비를 하는 거 우리 또 정유진 캐스터가 그러니까 아닐까 말이에요.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와 함께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명절이 네. 좀 짧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말이에요. 네. 이 추석 당일이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토, 일, 월을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참 물론 뭐 건너 개천절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달력 너무 싫어하는 달력입니다. 그렇죠. 예. 네. 원장님께서는 명절 휴무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번에? 저희는 빨간 날만 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니고요. 예.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쉬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예. 중간에 네. 하루 정도 진료를 보고 또 3일날 다시 쉬는 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님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 개념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빨간 날만 쉬어주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그런데 직장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명절이 그래도 기다려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바로 이 보너스 때문이 오.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올해는 어떻게 보너스 주는 곳이 많을지 궁금한데요, 최 코치님. 네.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51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8.8%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기업별로 살펴본 결과는요. 대기업이 68.8%, 중소기업이 59.1%로 대기업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원 예. 1인당 상여금은 대기업 평균이 100만 원으로 중소기업 57만 원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보너스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저도요. 참 부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는 보너스 안 주는데 왜 저 회사는 보너스 주는 거지? 라는 어떤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물론입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1위가 꽤 단순했는데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가 42%로 가장 많았고요. 주는 거니까. 네, 2위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위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 4위는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뭐 착한 마음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CEO의 입장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원장님 어제 직원들 보너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저 1위와 마찬가지로 예. 그 상여를 그 명절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여도 어차피 급여의 일종인데요. 예. 기분은 좀 많이 달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네. 2위는 지급 규정이 없어서, 3위는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 4위는 선물 지급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왠지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선물을 거의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마음들 조금 답답하고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위 내용을 보니까요 선물로 대신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물로 대신 받는 거 상여금이 아니면 돈. 없이 선물로 받는 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예.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으로 더 주는 게 저를 좋죠. 그렇게 보셨다면 정답. 정답. 저도 역시 당연히 상여금.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상여금이 뭐 좋을까요? 선물이 좋을까요? 상여금이든 선물이든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입장 같은 경우에서도 주는 입장이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주는 입장이라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여금도 주고 선물도 줘야 됩니다. 아. 네,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고통을 함께 그러니까. 분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네. 변호사님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받으신다면 네. 뭐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선물은 가볍게 하고 네. 현금은 두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리죠, 진리. 네. 결국 선물은 돌고 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배 들어갔다가 맞아. 배 나가고 사과 예. 들어갔다 사과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선물은 가볍게 성의 표시만 하고 네. 현찰이 주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받은 선물 다시 남한테 줄 때 그 네. 포장 다시 해서 줘야 돼요. 잘못해서 편지 껴 있으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뜯어서 네. 포장을 한번 검열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장인 명절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상여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코치님? 네, 그렇습니다. 모기업에서 임직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67%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 원인 중에는 1위가 바로 경비 마련이었고요. 아. 2위는 교통체증, 3위는 아하. 부모님 친척 선물 선택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뭐 4명 중에 1명꼴로는 이 경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명절 전에 업무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거기다가 집에서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뭐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의 또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과연 내가 받는 명절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휴가를 눈치 보면서 좀 징검다리 휴가 같은 거를 쓸 수 없을 때 이제 상사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래도 업무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눈치가 보여서 징검다리 휴가를 쓸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예. 상사 선물 때문에 고민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쉬기 때문에 업무가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예. 힘들어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세요? 뭐 저희들은 직원들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라서 네. 세 가지가 다 공감되는데 네. 우선 징검다리 휴가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도 줘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그 업무도 밀리고 있는 예.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감하고 최악의 있습니다. 상황이군요. 어떻게 또 보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한 원장님 같은 예.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휴가 다 찾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 눈치가 보이죠. 보여. 예. 원래 제가 찾아 써야 하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연차나 이런 그 월차 같은 경우 다 찾았으면 굉장히 좀 야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휴가 다 찾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예.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징검다리 휴가를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다는 게 조금 공감이 가는데요. 네.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조금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휴가 기간 중에 네. 쓸 수 없으면 슬플 것 같습니다. 혹시 쉬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거고 심지어는 네. 저희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직장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명절 스트레스가 무엇이 있나 저희가 또 여쭤봤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살찌는 거요. 어른들한테 선물 드리는 뭐 아무래도 가족 제사라든가 짧은 시간 내에 시장도 봐야 되고 많은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주부로서 아기 데리고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 가꿔진 살찌죠. 몸매가 갑자기 망가지지 않을까. 어떤 몸매? 예. 아 잘 남들이 그렇게 잘 가꾸신 걱정을. 몸매. 네.
예. 아니, 어느 부분이 재밌는 건가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원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몸매하면 또 단아한 몸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다나 네. 안진호 원장님. 네. 명절에 실내에 오래 있기 때문에 계속 심심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야외로 나간다든지 네.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해서 먹을거리 이외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여러분들 명절 때 살찔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 덜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예,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분이 이 선물 때문에 고민이시다. 부모님 선물 때문에 고민이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선물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뭘 줘야 될까? 잘못 줘서 괜히 욕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악의 선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죠. 네. 저는요. 칫솔 치약 선물 세트가 그렇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때 꼭 하나씩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치약이 2007년 설에 받은 치약이에요. 계속 이 쌓이고 너무 많아서, 쌓이니까. 예. 네. 참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그렇죠. 같고. 아무래도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뭐하러 선물까지 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 텐데 예. 사실 저는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와 이건 정말 최악의 선물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요.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작가분이 제가 네. 같이 일했던 방송국에서 사과를 선물로 돌렸어요. 저도 사과. 물론 사과를 받았는데 예. 와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사과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짜증을 내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과수원집 사과 농사를 지는 그게- 과수원집 딸이었던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고 줘야 네, 되는데. 근데 부모님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회사에서 직접 예. 사과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사과집에. 네, 이런 경우들도 좀 최악의 상황이 그래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선물이 최악의 선물이었나요? 예, 뭐 주신 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금연 보조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건강 보조제? 아, 금연 보조제. 네. 예, 예. 그래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최악이라기보다는 가장 필요가 기억에 없었던. 남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코치님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이? 네, 저는 사회초년생 때 받았던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요. 예. 전기 플레이트였어요. 왜 전기 그 플레이트. 찌개를 데피는 식탁에서 데피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집에서 쓰지를 않을 건데 지금까지도 애물단지처럼 제 찬장에 처박혀 있는. 그러게. 그냥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아주 깊숙이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한진호 원장님은요?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네. 작년에 누가 저한테 홍삼을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내 직업을 알고 보냈나 싶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도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장님도요. 정말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중에 안 먹는 과자가 더 절반 많죠. 이상이에요. 네. 정말 보기 힘든 옛날 브랜드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를 작년에 봤습니다. 그런 네. 선물 세트가 아직까지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유진 씨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저는 사실 뭘 받든 기분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런 선물을 싫다 하는 게 있다면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생선 선물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그래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라 그래요, 다들. 네, 그런데요, 저희도 이렇게 웃으면서 최악의 선물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로 나와 있는 결과가 또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을까요? 얼마 전 모 기업에서 추석을 예. 맞아서 2040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추석 선물로 가장 반갑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 질문에 41%의 응답자가 양말과 손수건 같은 자파 세트를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비누 샴푸 같은 생필품 세트가 반갑지 않다고 선택한 비율 역시 26.6%였고요. 네. 이런 답변으로 봤을 때 최근 어려운 경기 탓에 실속형 선물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명절 의미를 느끼기는 힘든 흔한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참치 통조림도 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혹시 받으시면 저 주셔도 되는데. 그럴까요? 네. 예. 한 3달 동안 참치만 먹으면 내 자신이 참치가 되는 기분인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느껴질 그래요. 때가 있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게 차례나 음식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네. 뭐 변호사님이나 원장님이나 또 저나 남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변호사님은?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남자들. 그렇죠. 네. 음식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혀 안 원장님은요? 합니다.
좌불안석이죠. 편안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눈치는 많이 보이고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친지가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 그래도 아마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계신 유일한 기혼 여성분입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명절을 맞이했을 때와 결혼 후에 명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네, 결혼 전에는 저희 집에서만 그 차례 음식을 준비하면 됐는데 이제 네. 양쪽 집안을 챙겨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명절이 되면 그 전날 이제 시댁에 가서 하루 1박 2일로 있다가 친정집에는 한 몇 시간만 머무르는 그런 고충이 맞아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분명히 여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남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명절 때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금은 약간 당황스러운 선물 결과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전국의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시댁 방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8.1%가 시댁 방문이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직장 여성 5명 중에 2명은 일을 핑계 삼아서 시댁 행사에 불참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면 명절 땐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남성분들 생각 한번 여쭤볼까요? 여성분들이 시댁 방문을 이렇게 좀 불편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충분히 뭐 시댁이란 데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쵸. 예, 하지만 그 명절이라든지 필요한 때에는 꼭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두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고 여러 가족들을 아우르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댁이 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그러게 될까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게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처가에 가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래 머물러주는 것도 네. 배려일 수도 가끔. 있고 처갓집에 가면 그렇게 졸려요 또. 맞아요. 맞아. 저녁 때 가니까. 네. 예. 누워있는다고, 공감하시네요. 네. 욕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덧붙여서 좀 해보자면은요. 직장인 여성들에게요. 1년의 평균 시댁 방문 횟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궁금하다. 있다고 합니다. 네. 3회 이상 5회 미만이라는 답변이요. 25.6%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1회 이상 3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24.8%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체 답변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댁 방문은 한 해에 약 6.3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설문조사 결과였고 우리 패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치님께서는 한 달이라기보다는 1년의 시댁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올해부터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히 방문은 안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친정하고 시댁 딱 중간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양가를 틀렸던 것 같네요. 네. 그 수치에선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죠. 뭐 그렇군요. 위로를 드려야 될지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는 스타일이라 고향에. 예, 더불어서 뭐 집에 있는 사람도 그 시댁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주 안 가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근데요,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예. 우리 와이프는, 내 아내는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네,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법률적인 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네. 시댁 방문이 불가피한 명절시, 뭐 당장 이번 주말이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상적인 시댁 방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1박 2일 54.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11.4%, 3위가 2박 3일 10.9%, 4위가 6시간 이상에서 12시간 미만이었다는 거.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이야기 예. 듣다 보니까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네. 게 이렇게 시댁에 가는 일이 스트레스가 돼서 시간까지 요 정도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현실 네. 자체가 좀 씁쓸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명절 뒤에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네. 우리 민법에 그 양가 집안의 문제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사유만 가지고 이혼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그 명절을 지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른 문제들을 또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 명절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별 탈 없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알짜 정보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